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에데 박사가 케토를 갖다가 시도를 해준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케톤 식사,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라는 걸 보고서 자기가 해봤는데 자기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혜선입니다.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가 아주 오랜만에 벽돌책을 냈습니다. 이름이 식단혁명.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맛있어 보이는 생선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이런 저자분 얼굴이 이게 띠지로 나왔습니다. 자, 이 식단혁명을 번역하신 우리 김성수 교수님과 김마라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성학분자생물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한 2년 전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고황 명예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같이 번역을 도와드리게 된 김아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이 저희가 교수님한테 이런 책이 있으니 번역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이 책 번역합시다 라고 저희한테 온 걸로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케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케토. 예, 케토에 대해서 네.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었는데 제 이 옆에 있는 교수님이 한 10수년간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날씬해지고 건강해지시고 저한테 거꾸로 이제 케토를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케토를 하면서 보니까 이 케토가 이 브레인, 그러니까 정신과적 질병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책이 이 에데라는 분이 쓴 식단혁명 책이 제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네네. 내가 에데 그 박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번역을 해보겠다.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내용이 엄청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디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아라 선생님하고. 네.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질문부터 하나씩 일단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저 앞에 제가 먹으려고 산 식재료를 쭈루룩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네. 저 중에 참 좋은 거, 영양 측면으로 우리 몸에 큰 걱정하지 않고 잘 열심히 먹어도 좋은 거 두 개만 고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계란이 보이네요. 예, 계란은 계란. 일단 완전식품으로 모두 이게 잘 알려져 있죠. 네.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지방 이렇게 잘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도 아주 풍부하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멸치도 좋은 식단 아보카도도 있네요. 네. 아보카도도 아주 좋죠. 예. 거기에도 풍부한 아주 좋은 지방도 있고 식물성 지방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면은 다 건강한 식품이잖아요. 네. 책을 번역하면서 생각한 게 생각보다 상식을 파괴하는 게 많네. 네. 이런 게 많았어요. 네. 특히 브로콜리. 저도 아주 즐겨 먹는 것 중에 아주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독성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토마토도 네. 저는 굉장히 잘 먹었는데 네. 그리고 저희들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거 토마토가 이렇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놀랬던 대표적인 거 하나가 아침에 토마토, 방울토마토, 네. 토마토 주스 엄청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알고 먹어야 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래도 아침 식단으로 한두 개 더 포함해도 좋아.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양가는 많이 없어도 오이 정도도 아주 괜찮은 포만감을 주는 네. 과일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모든 종류의 호박은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호박. 싶습니다. 예. 호박. 자, 그러면요. 이 질문 조금 더 웃겨요. 달걀인데요. 아까 완제품. 자, 콩기름에 부친 계란 후라이, 삶은 달걀, 네, 버터로 만든 오믈렛.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삶은 달걀이 아무래도 삶은 달걀이. 제일
몸에 좋다고 볼 수는 있죠. 일단은 콩기름에 부친 계란 후라이를 보면은 정제된 콩, 씨 그런 기름을 섭취를 하면은 몸의 염증의 유발을 많이 시키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배제하는 게 아주 좋고요.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제품이다 보니 저는 버터가 세이프하다고는 생각을 하던데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미량의 단백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사용할 거면은 아보카도 오일 그런 쪽으로 조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자, 한 60세 되신 남성분인데 이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좀 줄이신다고 하면서 하루에 견과류를 이렇게 요만한 거지만 한 봉다리씩 드셔요. 매일 아침마다. 괜찮습니까? 사실 저도 네. 저도 견과류를 종종 먹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좋은 식물성 지방이다 보니 하지만 견과류는 알고 보니 종자식품이라고 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애기잖아요. 예. 애기 같은 그래서 영양소가 있지만 동물이 먹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씨앗 자체가 자기를 지키려고 네네, 그렇죠. 바로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식단혁명이 왜 갸우뚱하게 만드냐면요. 제가 놀란 건 치매 같은 뇌질환이요. 그러니까 이 쓰신 저자가 실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분이라는 게 저는 일단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 음식과 정신병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음식하면은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을 먼저 떠올리는데 정신병이라고 해서 솔직히 일단 놀랐어요.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식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 OX. 있다. 있다. 네네. 잘 드시면. 생화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케토제닉이 뭔가부터. 네, 케토제닉은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가 굶을 때 네. 며칠을 굶으면 지방이 분해돼서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물질이 케톤체라고 합니다. 케톤체. 케톤체인데 아세토아세테이트, 네. 아세톤,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이 세 가지를 케톤체라고 합니다. 케톤체라고 하는데 이제 아세톤은 우리가 많이 굶으면 이제 숨 쉴 때 좀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그게 이제 아세토아세테이트가 아세톤으로 바뀌어서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도 좀 이제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기에서 지방이 대사가 돼가지고 아세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톤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굶었을 때 우리를 뇌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체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네. 지방을 분해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에너지원이 케톤체입니다. 근데 그 케톤체가 몸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케톤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항감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예. 당뇨병 환자들이 네. 이제 인슐린이 아주 없는 환자들이 인슐린은 그러니까 타입 1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지방이 대사가 돼가지고 케톤체가 확 혈중에 높아집니다. 네. 일단은 10mm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 케토에시도시스라 그래가지고 과하게 인슐린이 떨어질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들은 케톤체라고 하면 케토에시도시스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빨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케톤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런데 식단에서나 이 말하는 케톤체는 혈중에 3mm몰 이하입니다. 이 케톤이 우리 몸에 3mm몰 이하로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좋다. 그게 이제 현재 밝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굶어서 몸에 쌓여있던 지방이 연소해서 나오는 게 케톤이라면 네네. 결국 굶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굶는다는 걸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예. 케톤체가 나오려면은 네. 첫째, 인슐린이 없어야 됩니다. 인슐린이 없으려면 그러면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돼. 당을 섭취 안 했을 때 네. 이렇게 그래서 저탄을 지금 맞습니다. 저탄이 이 케토제닉 식단의 기본이라는 그런 예,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형 당뇨병. 네, 네. 그때 인슐린이 없으니까 케톤시도시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과도하게 그 같은 맥락입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제3형 당뇨병이라고 여기 네. 지금 돼 있어요. 네, 결국 정신질환도 당뇨병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뇨병의 기전을 보면 예. 당뇨병은 혈당, 그냥 당뇨니까 네, 네. 혈액 내에 당이 높은 거죠. 그쵸.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당이 왜 높으냐? 우리 근육 속으로 당이 못 들어가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원래는 근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네.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근육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액에 당은 높은데 근육으로 당이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혈당은 높은데 이게 뇌 세포로는 못 들어가서 뇌 세포가 굶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도 좀 이제 오래 가면 뭐 이제 몸이 이제 점점 이게 마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근육 세포가 망가져서 근육이 이제 망가져서 이제 그렇듯이 우리 뇌 세포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네, 네. 그 뇌 세포도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뇌 세포가 굶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서 이름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첫째, 당뇨병은 인슐린 레지스턴스라는 게 있어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이게 있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우리 뇌세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듯이 뇌세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에 이 당이 잘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첫째, 당뇨병에서는 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아직 그 원인 규명은. 원인 규명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금씩 되고 있으나 그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결론은 일부는 밝혀졌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밝혀진 건 별로 없다. 아직도 뇌세포가 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를 거다. 왜냐하면 당뇨병에서 근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뇌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되지만, 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탄수화물을 통해서 뇌의 영양 공급을, 세포의 영양 공급을 기대할 수 없으니 여기가 케토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유는 우리 뇌는 두 가지 그 영양소를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당.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고 네. 두 번째로는 케톤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세토아세테이트. 그게 이제 우리 뇌에서 에너지원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 제3형 당뇨병이 있는 그러니까 브레인이 인슐린에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사람한테서는 혈당이 아무리 올라가도 네. 포도당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케톤체는 들어가는 이 대사의 그 경로가 달라요. 그래서 인슐린 내성이 있어도 케톤체는 잘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병이 여러 가지 제3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포도당 농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케톤 바디의 농도를 올리는 게 더 현명하다. 지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거나 내지는 아직 치매란 이런 건 아니지만 괜히 내가 기억력으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할 경우에는
일단 탄수화물 줄이고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 그게- 문장이 아주 틀린 문장은 아니다. 그게 이 식단혁명에 예. 이분이 오랫동안 경험한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예. 그런 정신병적인 경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네.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내듯이 심리 테스트, 심리 컨설팅 해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 네. 이걸 가지고 주로 치료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 이 정신과 의사들이 보기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어디에서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라는 걸 보고서 자기가 해봤는데 자기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처음에 젊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처음 시발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은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그런 소지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왔지만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해가 가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에데 박사가 케토를 갖다가 이제 시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아마도 이제 아주 옛날에 아주 미약하게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정신과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러한 치료법을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자, 이 조지아 에데의 저자의 식단혁명은 기본적으로 저탄 고지를 일단은 그것이 더 맞다. 인간의 건강에는 이제 그거고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데에 탄수화물이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정신질환이 당뇨병으로 분류가 되고 이것을 예방하거나 실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식단에 있어서 탄수화물의 위험성을 제가 여쭤봤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놀라워요.